안녕하십니까, 양이아빠입니다. 오늘까지 920명의 채널 구독자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여러분들도 제가 수리하는 그런 기술 영상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계속 채널이 발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봐드리려고 그래요. 그 터널에 근무를 하고자 할 때는 터널이 이제 국가로부터 어떤 입찰 용역을 조건을 받고 과업 조건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나를 고용하는 업체가 어떤 조건을 나를 고용하는지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공고가 이 터널은 국가에서 용역을 받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국토부가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로 이제 용역이 나가요. 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전부 모든 국민들에게 어,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따라서 보시면 돼요. 우선 터널로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터널 시설물 위탁 용역을 받은 거는 8월 22일자가 있네요. 진천터널. 물론 엄청나게 많죠. 본인 집 근처의 터널을 검색하셔도 되고 진천터널이 있으니까 진천터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를 낸 건데 여기 보면은 입찰 공고문 입찰 공고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찰 공고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업체들이 입찰을 하는 거죠. 36개월 3년짜리죠. 3년짜리고 현재 입찰 참가 대상 업체가 이도, 맥서부, KR산업, 한국주택시설관리공사 이렇게 4개 업체가 참가 대상이 되네요. 이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계약 이행 서약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비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느 국토관리사무소나 똑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서약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질 건 없어요. 어느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를 다 이제 비리가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는 이것도 그 시설 관리 용역 매뉴얼에 대한 그런 기본 툴을 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목차에서 과업지시서 이거, 일반 과업지시서 이런 게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볼 거는 과업설명서, 일반 과업지시서, 특별과업지시서 3번까지 볼 거고 예전공정표나 설계예산서 위치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우리는 터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 오늘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번 과업설명서를 갈게요. 이걸 좀 크게 했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1번 이제 과업 배경 및 목적. 이제 본과업은 전기안전관리자법, 예,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이제 보면은 전기안전은 전기기술협회에서 보는 거고, 소방은 소방안전원,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대재해 이거는 이제 그거죠. 노동부죠. 도로 터널 방제 시설 관리 지침 이게 이제 방제 안전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국도 터널 위탁 관리 운영 매뉴얼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하나의 그런 매뉴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내 터널 및 관내 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관리 운영 기능을 유지시키는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과업 대상물 2번. 여기 보시면 이거는 터널별로 이 내용은 달라지겠죠. 지금 이게 진천 터널 여기에서 이 과업에 속한 터널들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이거 연장 이거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널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선임하는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 개수가 13개소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상하인 다 합치면 13개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설물 개요. 이제 어떤 시설물 하나 터널 지하차도 구조물 그리고 전기 설비 터널에 보면은 이제 전기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소방기계 설비 이제 소화전이나 뭐 그 수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소화 분출하는 그 통신 설비 그리고 자동 제어 설비 이제 통신 설비랑 자동 제어 설비는 관제 설비죠. 관제실에서 현장에 원격으로 가야 되니까 기타 부대 설비도 있고 자 설명은 저 정도 하고 이제 일반 과업지에서 가볼게요. 적용 범위는 여기는 이 굵은 글자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터널별로. 그리고 과업의 범위, 대상물의 운영관리, 기술행정관리, 관련 기술 행정 처리, 각종 재난 시 긴급 사항 처리, 대상시설물 점검 및 보수. 여기 보시면은 보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보수가 없다. 뭐 왜 유지관리업체가 보수를 하냐. 그런데 이제 사실 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시방 기준 이게 그 시방 기준이라는 게 그거야. 공사할 때도 어떤 시방서가 있잖아요. 그 기준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서류에 있는 기준이 있다. 수급자의 기본 업무 3번 수급자 용역을 받은 사람이죠. 발주자 이제 그 국토부죠. 관리업체 대행하는 터널 시설물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분야별로 적절히 업무를 분담하고 보유한 최대한의 기술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기술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죠. 그죠? 시설을 최적으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하여라. 그런 얘기죠. 터널 관리 사무소 과익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문제점 등 발주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된다. 이제 직접 자가적으로 해결을 하든 말든 일단 보고는 해야 된다. 근무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뭐냐? 시설물의 순찰, 점검, 기록 등을 잘 해야 된다. 유지보수 전반 이게 유지관리 업체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댓글 달렸었어요. 터널이 용역시설 관리 업체인데 뭔 유지보수를 하냐. 자 보시면은 과업에 유지보수가 있죠.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자, 답은 터널 및 과업시설물 내외 부대시설 포함 이물질 청소. 그러니까 이제 장비들도 통신설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먼지가 있으면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관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포함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원인 파악. 그죠? 이제 고장 나거나 이러면은 원청에다가 보고를 하려 해도 뭐가 이래서 고장 났다 보고를 하려면은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재 장비 관리 등 부대시설 관리 청소 정돈 그죠 이제 전기실이나 어디 예비용 퓨즈나 뭐 이런 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재를 잘 관리해주고 그쵸? 그런 필요 사항이 있겠죠. 발주자 지시 사항 이행 보고 이제 별도로 여기 적히지 않은 그런 지시도 할 때도 있겠죠.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 과업의 세부 내용 대상시설물 운영관리,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 대상시설물 보수계획, 방지설비에 대한 상시 점검 이건 다 점검 그런 내용들이네요. 터널 내 사고 사항 감시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관제 업무죠. 관제 업무. 그리고 민원 처리라는 거는 사무실로 전화 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거는 보고서를 쓴다. 기술 행정 관리. 유지관리 점검, 고장 수리, 실적 분석. 수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갖고 자주 고장 나거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실적으로 보고서에 정리를 잘 합니다. 운영관리 계획, 최종 운영관리, 용역 결과 보고 이게 이제 월간 보고가 있고 용역 기간 3년이 끝나고 나서
3년치를 내는 보고서가 있고, 월가는 이제 3년 동안 달달이 월말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타 발주사 요구한 과업 대상 시설물의 현황. 이게 가끔 가다가 국회의원들이 새로 발령나거나 하면은 어느 턴에 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보고서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통계치를 달라고 할 때 잘 정리해놨다가 보고서를 내는 거죠. 관련기관 행정처리, 수급자, 근로기준법. 여기서부터는 어떠한 법률을 따라서 운행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였는데, 근로기준법인 노동법이죠. 노동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전기안전관리법, 이제 이거는 그거죠. 전기안전관리 선임을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방안전법인데 소방안전관리사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는데 위험물도 있어요. 여기 있네.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맨 위에부터 여기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해서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어, 관리감독자 그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렇게 선임을 받고 해야 됩니다. 긴급사항 처리, 터널 등 과업 대상 실물 교통사고나 차량 화재 등 발생 시 근무자는 관련 기관에 조속히 사항을 통보하여 응급조치 등 조치해야 된다. 그죠? 여기는 사건 발생 후 30분 이내 졸음 조치인데 우리 터널 같으면 10분 이내입니다. 여기는 되게 널널하네, 그죠? 이건 다 뭐 상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는 10분 이내예요. 여기는 30분 이내. 자, 중대재해 예방에 위한 조치, 수급자는 과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인적 재산상 피해를 끼쳐 배상하게 될 경우 대비하여 엔지니어협회 손해배상금을 가입하고 관련 조치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엔지니어협회에 일반 기술자들도 가입할 수 있지만은 회사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협회에 가입돼 있지만 저 개인에 대한 상해도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업체들은 엔지니어링 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일반 협회랑 또 다릅니다. 수급자는 과업 대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대비하여 위기사항별 자체훈련 연 1회, 연 1회보다 더 많죠. 도상훈련, 뭐 소방훈련, 방재훈련, 뭐 비상대피훈련, 뭐 되게 많아요. 소방훈련만 해도 되게 많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적힌 것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합니다. 수급자의 지위. 수급자는 이제 용역을 받은 업체죠. 시설물 위탁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그 상급기관 고용된 자로 발주자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시 외에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이 업체가 업체 단독으로 내가 맡은 용역기관의 이 시설을 내가 맡고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내가 뭘 단독적으로 선택한다. 그럴 순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수급자의 자세, 용역회사의 자세, 수급자는 위탁관리 업무 수행 성실히 임하되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 이용자를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품위, 그 정의선 아저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서 메달을 안 따도 된다. 품격을 잃지 말라. 우리 팀으로 팀 코리아로 나가는데 품격을 잃지 말라. 우리도 그거죠. 공공서비스를 하는 우리가 공무원은 아닌데 국가시설을 대행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수급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신의 아시죠?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수급자는 도덕적, 사회적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흔히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수급자라는 거는 그 밑에 직원들도 포함이죠. 수급자는 관련 시설 및 직업물품을 개인 용도로 이거는 이제 횡령이죠. 회사 용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문서로 표기를 해놨죠. 근무자의 기본 업무, 소급자는 분야별 기술자 업무 수행에 관한 시설물 발견 발생 시 문제점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 정확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급자의 본 영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업무에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자, 어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되나?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여기서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 직무라는 것은 각 협회에서 정한 직무고시나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이건 전기나 소방은 직무고시를 안 하면은 뭐 본인이 뭐 구속되거나 뭐 벌금 내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 적혔어도 포괄이죠. 과업시설물 순찰, 점검, 보고. 이거 아까 위에도 나왔는데 똑같죠. 시설물, 부속물, 시설물 점검 보고.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시설물 정비 조치. 여기서 보면은 간단한 사항의 시설물 정비 조치. 그래서 뭐 시설물이 저 위에 매달려갖고 고소작업차가 와야 되거나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데 있는 그런 시설물이나 제트팬이나 그런 건 당연히 못 고치겠죠, 그죠? 근데 전기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제트팬이라 하도 어, 스- 소프트 스타트라든지, P라든지, 어, EOC라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정도는 정비를 해라. 그런 얘기죠. 화재 사고 등 상시 모니터링 감시, 이건 관제 업무를 말하죠.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도로 터널 사고 사항 매뉴얼대로 따른 임무.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일을 있는데 시설물 정비, 시설물 관리죠. 요거는 이제 점검팀, 고속도로 같은 팀이 세 개 나뉘어요. 점검팀, 이거는 모니터링팀, 상황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현장 출동팀. 이렇게 세 개 팀이 나뉘는데 고속도로 같으면은 이제 이 세 개 팀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도의 터널 시설 관리 사무소 같으면 한 개의 조가 이거를 다 같이 한다. 그래서 국도는 조금 피곤하다. 그래서 다들 고속도로 가려고 하죠. 근데 고속도로는 경력이 좀 있어야 갈 수 있다. 자, 기술 행정 관리 및 관련 기관 행정 업무 처리. 네, 이거는 이제 그 주간 근무자와 소장이 이제 국토부 담당자하고 해야 되는 거죠. 부적절한 근무자의 교체, 근무자 배치 기준 준수, 이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꾸라 이거죠. 자재 장비 관리 등 부대시설 관리, 이제 사무 관리 등 관리를 해라.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근무자 근무 지침, 본 과업에 배치되는 근무자들은 아래의 근무 지침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설계 도면, 관련 도면, 운영 지침서, 기타 관련 규정 숙지. 여기 이게 다 그 관리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어, 도면 같은 경우에도 다 있고, 운영 지침서도 매뉴얼이 다 있고, 규정이 다 있는데, 다 읽어봐야겠죠. 틈날 때마다. 그리고 각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 저도 이제 틈날 때마다 이 시설물들, 저는 통신 쪽이니까 통신 도면을 심심할 때마다 계속 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과학시설물의 부속시설물 운전하는 방법, 조작 방법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거. 그 도로 터널 행동 매뉴얼, 이거는 이제 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거를 숙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업시설물 본선 및 부대시설의 전기통신 제어 설비, 기계 등 간단한 점검 및 정비 업무 병행과 문제점 발생 시 신속 보고 이행. 그죠? 이제 이런 설비들이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내가 지금 고칠 수 있는 그게 안 돼. 업체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보고부터 해야 되겠죠.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빨리빨리 보고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를 상급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과업시설물 내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인해 피해자 소송 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 업무에 대한 접근 능력. 그렇죠. 여기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고장이 났어.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는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이 시설물에 제대로 작동 안 한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시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CCTV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빨리빨리 요청한 대로 주라. 요청한 대로 협력해라. 그 얘기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관리 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제
그 정기안전관리자 선임이나 뭐 이런 선임자는 사실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는 게 집에 간다고 근무지 이탈이 아니라 장거리 그 여행을 간다든지 뭐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근무지 이탈이 되겠죠. 왜냐면은 선임자는 해외를 나가거나 하면은 비상 출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선임을 세워놓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론 해외 나가는 동안 별일이 없으면 되겠지만 호출이 오면 어떨까요? 못 오잖아요. 그럼 다른 선임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근무지 이탈이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이제 대체 근무자가 없이는 가기가 어렵다. 자, 업무 절차, 운영 절차. 책임기술자는 소장이다. 기타 직원의 개별 업무 분담을 업무 계획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1일 업무 계획. 교대 시간 20분 전에 이거는 이제 소장이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숙지해가지고 교대 시간 전에 이거를 조회를 한다. 업무 담당자, 기기 상태 점검, 순찰, 그리고 1일 근무 평가, 저질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한 취합 문제점 발치, 월간 보고. 이거는 이제 월 말마다 그 보고서를 하나 써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 투입된 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관리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해야 한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용역이 시작되면은 3년 동안 웬만하면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잘라.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이게 이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아프거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아프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떤 다른 터널로 갈래 뭐 그게 좀 그렇다. 웬만하면은 그거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수급자 조직 기술자 하에 전기, 토목, 통신, 소방, 기계 여러 여건에 따라 구성하여 위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보면은 용역 대표자, 그 회사 사장이겠죠. 그리고 용역 관리부 본사 있겠죠. 이거는 책임기술자, 소장을 말하죠. 전기 담당자 3명, 토목 1명, 통신 1명, 기계 1명이면은 6명이잖아요. 그러면 3조 2교대가 되겠죠. 한 조당 6명이니까 1, 2, 3, 4, 2명씩이네요. 그러면은 조장, 어, 어, 그 조장, 선임자 1명씩, 그리고 그 뒤에 보조 선임자 혹은 이제 조원 1명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초급 기술자, 산업기사 하면 되죠. 초급 숙련 기술자는 기능사의 경력자, 그리고 고급 기술자, 이것도 산업기사 이상이 되죠. 여기 토목의 초급 기술자, 산업기사, 통신의 초급 숙련 기술자, 기능사 하면 됩니다. 소방, 초급 기술자, 산업기사.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데 토목이랑 소방은 외부 용역을 주기도 한다. 통신은 아직 외부 용역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통신 선임에 대해서 아직 그 아파트가 제외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외주를 주니 많이 아직 그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여분이 있다면은 충원을 할 수 있다면은 채용을 하는 게 낫다. 자, 업무 분야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 수행 계획 수립을 과업을 수행토록 매월 위탁 관리. 위탁 관리가 우리 터널 용역도 그런데 소방이랑 토목 이것도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개별 일지를 취합하고 내용을 정기 정도 문제점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분야와 무관하게 이걸 잘 봐야 돼.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기술자는 터널 내 각종 시설물 현황 운영 방법에 대해 숙지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것 때문에 약간 곤란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물론 통신을 담당하긴 하지만은 터널 내에 다른 설비들 조명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이게 단순할 수도 있는데 자꾸 안 해보잖아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를 켜야 되는데 어느 방에 어를 켜야 되는데 그거를 평소에 안 해보니까 갑자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업무가 아닌 게 없다. 네, 모든 터널 안의 업무는 저처럼 그렇게 내 일이 아닌데 하고 그럴 게 아니라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숙지를 해야 된다. 네. 다음 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비치해야 할 일지는 수록될 내용이 다음과 같다. 1일 관리 수행.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업무 서류철이에요. 서류철들이고 이거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이제 조장과 주간 근무자가 많이 만듭니다. 발주자의 자문 요구 이거는 이제 그 발주자는 이제 국토부 쪽에서 실제 현재 터널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이 더 높을 때가 있으니까 전기 자격증도 그렇고 그런 걸 물어보면은 같이 협력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일반 과업지시서를 여기까지 봤어요. 아래부터는 특별과업지시서인데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을 한다. 어떤 걸 우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특별과업지시서 과학기간 이거는 이제 이 발주 이거 따라 다르겠죠. 36개월 3년 그리고 설계 조건 정산 이것도 뭐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없는데 발주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 이게 이제 시급이 최저임금 시급이 변경되면은 이게 변경됩니다. 해마다 급여가 오를 수 있는 구조죠. 천재비변, 불가항력, 전쟁, 테러 국가가 이제 재정 상태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 국가시설물의 유지 관리에도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기자재가 손상돼 훼손된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물을 틀어놨다든지 발전기를 켜놓고 까먹고 안 껐다든지 우리의 부주의, 관리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정산을 또 따로 해야 되겠죠. 귀책 사유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관리자가 제대로 못했을 때, 기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타를 하면은 어, 유류대를 정산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유류값이 폭등했어. 그러면 기름값 계산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용역 비용에 발전기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값이 올랐어. 유류 사태가 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 야 이거는 참작 대상이 되는데 기름값 올려서 다시 정산하자. 그게 되는 거죠. 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이 경과했는데 용역이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제 야 다음 달 1일부터 용역해 했는데 안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얼토당토하는 얘기고 수급자가 근로기준법 이걸 어겼을 때 노동관청에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는 회사죠. 용역받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겨서 직원들을 근로시키다가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 그죠? 수급자의 기책사유로 인하여 용역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그쵸? 뭐 용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할 수 없죠.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이건 뭐 막가자는 거지. 근무지 이탈, 집단 정의회 파업이죠. 뭐 근로자들 파면 어떻게 이거는 이제 회사 뭐 막가자는 거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잘리죠. 예산 부족. 회사가 3년간의 용역 비용을 한 방에 다 정산을 받지 않아요. 분기별로 받거나 뭐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과정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자본으로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금도 주고 그렇잖아요. 기술자들이 일반 최저임금 시급자들도 아니고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도산이 나거나 괜히 쓸데없는 다른 데 지출하다가 뭐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겠죠. 다음 근로조건 이행 계약서 등 발주처의 약속이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있고 또 발주처가 있고 용역사가 있는데 그 세 관계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 다음 발주자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이상의 이런 것들이 좀 경고가 있겠죠. 그런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에 자 발주자의 업무 범위 이거는 이제 상급기관을 말하죠. 소속 직원의 위탁 관리 운영 관리 감독자로 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다. 관리 감독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에 필요한 사항을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장 근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한다. 이제 그 감독관이 와서 시키면은 잘 따라 해라. 여차하면 상주할 수도 있다. 근데 상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기타 요구사항은 요거죠. 지도 따라야 되고 업무 수행 능력 평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파악, 매일 업무 현황 파악 문제점 이거 대부분 다 메일로 오갑니다. 실제로 뭐 오는 거는 한 달에 두세 번 오나 뭐 감독관에 따라 다르겠죠.
수급자의 수명 사항 이행, 수급자 발주자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해야 된다. 이제 가끔 가다가 공문이라는 게 참 많아요. 어쩔 때는 뭐 저기 그 국토부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오는 것도 있죠. 전광판이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야 우리가 시행하는 뭐 이런 행사가 있어. 혹은 뭐 우리가 하는 밀어붙이는 이런 운동이 있어. 전국 전광판에 다 표시해 이러면은 그대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상급기관이 시키는 거니까 줄줄이 하는 거죠. 발주자 지시사항 요구할 경우 필히 이행하고 그 결과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표시를 하라 했어. 그러면 표시를 하고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야겠죠. 그냥 시킨 대로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발주자 업무 담당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야 된다. 협조해주면 되죠. 책임자 발주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이행 처리 결과 즉시 보고해야 된다. 네, 다 그런 얘기죠. 참여기술자 배치 기준. 이거 아까 나왔는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돼야 되고 터널관리사무소는 최소 1인 이상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 전기산업기사 이상 갖춘 사람이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선임을 해야 되고요. 과업대상 안전성 점검을 위해서 초급기술자 이상 보조 선임이 돼야 됩니다. 토목기술자도 그렇고 자 그리고 화재 안전 예방 이거는 이제 소방안전법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자격증을 있는 사람으로 선임이 돼야 되고 그 밖에 기술 등급 자격증을 갖춘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한 엔지니어링 산업법 진흥법에 따라서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협회가 엔지니어링 협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급 승련 기술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초급 기술자라고 쓰인 거는 전기기술협회나 토목 건설협회에 나오는 내용이고 협회마다 이제 이게 등급 명칭이 다르죠. 근데 초급 기술자는 엔지니어 협회에서 말하는 중급 승련 기술자랑 같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엔지니어 협회 등급을 따르되 다른 협회는 그 협회와 동등한 그 등급으로 맞추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타 업무를 수반하는 데 있어서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어떤 기술자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 돼요. 예, 등급이. 그래서 그 등급이 뭐냐, 형태. 수급자는 본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근무자 배치하면서 다음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중고기술자,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 총괄 업무니까 팀장을 얘기하죠.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는 이제 그 선임, 그 전기설물 선임할 사람, 토목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계도 선임을 할 수 있고, 초급 승용 기술자, 이거는 이제 그거죠. 보조 선임, 예, 보조 선임.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순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참여 기술자는 전원 소지해야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 기술자예요. 보조도 다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터널 채용 공고에 보면은 면허가 필요하니 없니 그 항목을 제가 없애야겠다 했는데 왜 그 얘기했냐면은 여기 과학지수에 본 대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 그죠? 운전을 기본으로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운전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책임실자는 본과업을 동시에 아래 제시된 기준 참여에는 근무 형태를 결정하고 감독자 허가를 받아 모든 책임자 반드시 허가된 편성표에 따라 근무표가 있어요. 그 표를 짜고 발주처한테 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시설물 주간에 1, 8일 8시간, 40시간, 주 40시간 상주를 해야 돼요. 터널관리사무소는 주야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12시간씩 막교대를 하란 얘기죠. 최소 1인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2인 1조로 나가더라도 한 명 있어야 된다. 그럼 3명 있으란 얘기죠. 왜냐면은 순찰은 2명이 나가니까. 순찰이나 출동은 2명이 나가면은 한 명은 사무실을 지켜야 된다. 절대 비우지 마라 상황실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 정원 배치 변경 하수할 때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무자 세부 업무 지침. 근무자는 여기는 다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했죠? 도면 다 숙지하라. 여기 위에서부터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이게 특별과업지수랑 일반과업지수랑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같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 비치 서류 이거는 어딜 가시든 처음 만들어진 터널이 아니면은 다 있어요. 이 서류처에 다 있고 그 뒤로 이제 날짜별로 하나하나 더 채워가는 거지 기본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신생 터널은 이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은 다 있다. 서류 보관. 서류 보관 이거는 이제 그 관리동에 대한 통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앙제어실, 제한구역, 전기제어실, 비상발전실 제한구역, 사무실, 숙소, 일반구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무실이 관리동 사무실이 출입 제한 구역인데 화장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시민들이 화장실 쓰기 위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은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전에 한번 어떤 시설물에서 개방을 안 했다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 국가의 시설물의 화장실은 무조건 열어놔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는 제한구역이다.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열긴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줄 순 없어. 자, 각종 검증 장비 보유. 이제 그 용역을 하려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어야 돼요. 순찰차 있어야 되겠죠. 사이카, 그 LED 조명 있는 안전유도 차량, 그리고 그 축전지 내부장, 이제 발전기의 배터리 그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적외선 열화상 측정기 이거는 이제 전기실에 TR이나 뭐 발열나는 거 봐야 되죠. 조도 측정기는 터널 안에 LED 등이나 터널 등이 국가가 정한 KS 그 기준에 부합하는 휘도나 조도를 나타내는가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로 차단용 안전관리 장비, 로봇, 가짜 로봇, 허수아비 그거 있어야 돼요. 원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이 다 없으면은 로봇이라도 세워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측 장비 이거 다 그런 거죠. 자, 다음 근무자의 교육 복지. 교육은 모든 교육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법이 정한 대로 관리감독자 교육이나 뭐 터널 방제 교육이나 뭐 4대 그 의무 교육이나 뭐 그리고 각 협회 교육이나 정의기술협회랑 한국폴리텍대학이랑 이런 것도 자 회사와 협약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회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회사는 그냥 협약서만 쓰면 되고 근로자는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만 밝히면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기본 교육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외에 본인 기술 발전, 그게 직무 향상 교육이라고 하죠. 그거를 폴리텍 대학이나 전기기술협회나 그리고 엔지니어협회, 통신협회, 소방협회, 건설협회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부담 비용이 있고 국비 교육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회사 지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저 같으면은 이제 무료 교육으로 많이 다니는데 뭐 저 같은 폴리텍 대학하고 기술인협회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본인 회사가 어떤 협약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용역대상시설물 관리동의 청결 유지 이거 아까 있었죠. 이제 이 터널 내에 소화기나 소화전 거리등 표시 이런 데 보면은 표면이 불이 켜지는 터널 안에 걔가 불이 켜져야 사람들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먼지가 쌓이면 안 보이잖아. 그럼 주기적으로 걸레질은 해줄 수 있다. 그거 다 어떻게 하나 할 수 있는데 사실 터널 외부 타일이나 이런 거 배수로는 외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거 외에도 심각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청소 및 차량 통제 등 발주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승을 받아 진행한다. 과기관 중 발주자의 터널 청소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여기서 말한 청소 용역, 청소를 우리가 관리 용역 말고 청소하는 업체가 또 오더라도 그 수급자가 자체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자, 우리도 실시를 해야 된다, 청소를. 마냥, 야, 청소업체 외주주인데 우린 청소 왜 해? 그건 아니다. 또한 청소 용역을 낙찰받은 독자로부터 청소 용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터널에 타일 청소를 하는데 지원 요청을 할 때, 야, 우리 터널 청소할 건데 니네가 뒤에다가 라바콘이나 저 안전표시 순찰자 좀 대줘. 우리 위험하니까 뒤에서 좀 그것 좀 해줘. 안전조치 해줘. 요청할 때 해줘라.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고서 및 제출 서류, 각 착수계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이제 모든 업무는 이렇게 이제 공정표를 통해서 야 언제부터 우리가 청소를 잡았어, 언제부터 차선 차단을 계획해, 이걸 이제 엑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사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공정표 오늘은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 오늘은 요까지 이런 거 있죠. 한눈에 볼 수 있게, 초등학생이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정표죠. 그런 거를 써서 내라. 이런 거는 다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죠. 뭐 조직표 이런 게 여기 있는 요거는 사무실에 다 붙어 있어. 벽에. 네. 아, 자격증은 안 붙어 있죠. 비상근로나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돼. 보고서 실적 관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소장님하고 주간 근무자가 하는 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보고예요. 어떤 사고가 나면은 문자 보고를 주간 근무자가 현장에 나간 사람이 사진이나 이런 거 조사해서 뭐뭐 피해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문자를 보내주면 그걸 취합해서 또 이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 시설물이 파손됐는지 조사를 하고, 위기사항 대응 능력. 이거는 이제 아까 훈련을 방제 훈련을 한다고 했죠. 터널 방제 훈련을 저기 충북인가 어디 가서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훈련 외에 터널 자체 훈련도 있고 소방서 경찰서랑 합동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트펜이나 차단 설비 이런 거를 작동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디 터널 훈련 뭐 이런 소방 훈련 이래 보면 나와요. 자, 근무자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수급자는 이라고 적혀 있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상급기관의 발주청이 책임을 안 져요. 이제 지금 법이 그래요. 옛날에는 발주청이 책임을 졌잖아요. 지금은 수급자의 대표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급자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된다. 자, 민원 업무. 민원 업무는 이제 전화가 터널관리사무소로 오기도 하고 국토부로 가기도 하고 그러한 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처리를 해서 하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보고를 해라. 민원인이 되도 않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중에 내가 불교 방송을 듣는데 왜 여기 터널은 불교 방송이 안 나오죠? 해결을 2일 안에 해줄 수가 없잖아. 채널이 우리 안테나가 그게 주파수가 송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써야죠. 민원인이 원하는 거를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어, 뭐 불교나 기독교계나 와가지고 야 우리 신도가 몇 명인데 왜 그 방송이 안 나오냐 면담 좀 하자 이러면은 들어줄 수 있든 없든 여기서 보면은 요구사항을 친절하게 성실하게 청취하고 앉혀놓고 얘기는 듣고 서면을 정리해가 우리 손에서 해결은 지금은 못하겠지만 상급기관에 이제 우리가 위탁용역관리니까 우리 손에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상급기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를 잘 다독여서 해야 된다. 뭐 그 얘기죠. 민원에게 그렇게 조치하겠다 설명을 잘 하란 얘기죠. 싸우지 말란 얘기죠. 그죠? 이제 국가의 시설을 국가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어, 싸우지 말란 얘기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보안, CCTV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경찰이 와도 이런 거를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났어. 여기 왔어. 야, 내가 그거 사고 난 것 같은데 내 블랙박스 촬영이 안 됐어. 좀 줘.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줍니다. 이제 개인정보 처리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고가 난 그거에 대한 협조 공문을 가져와야 주지 경찰이 와도 주지를 않아요. 공문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게 있다. 일반 사용자가 여기 와서 영상 달라 해도 절대 안 주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도 거기 접수하고 거기서 우리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야 줄 수가 있다. 그것도 만약에 다른 사람 차가 찍혀 있다. 일반 시민이 그 영상을 경찰 통해서 받길 원한다. 그러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돼요. 모자이크 다른 차량 모든 차량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내야 된다. 그게 한 10분짜리만 처리해도 150만 원인가 그래요.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분야별 과업 세부 내용. 이거는 터널 지하차도 토목 기술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토목은 대부분 외주 용역 안전진단 업체를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한테 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 여긴 전기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UPS 이걸 잘 봐야 돼요. 대부분 화재가 여기서 나니까. 그리고 조명 설비 감시, 이게 이제 점소등 이거 시간 관리, 이걸 잘못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자, 여기는 도로 정보, 이거는 CCTV는 주 관제야. 우리의 눈이 되죠. 터널이 많으면은 내 돌아다니면서 볼 수 없잖아. CCTV로 보는 거예요. CCTV가 뭐가 안 나온다. 가장 먼저 신속하게 고쳐야 되는 게 이거죠. 그리고 터널 환기, 이거는 화재 나면은 환기를 안 하면 사람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것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컴퓨터 설비라 하면은 이 모든 설비들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게 컴퓨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하다. 관제 설비죠. 여기 보면은 도로 터널 설비 정확화, 이거는 어, 경보 설비, 이거는 수변전 설비, 조명 설비, 그리고 터널 환기는 방제 설비예요. 컴퓨터는 관제 설비고, 여기 방제 설비 있죠? 이 방제 설비에 보면 유도등도 포함이 돼요. 이게 소화전, 전화기, 라디오, 이게 다 방제 설비인 이유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 대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설비들이 다 방제 설비입니다. 계측 설비, 이제 여기 이제 수변전 설비 이런 애들하고 조명 제어 이런 애들이 기초 작동, 그 제트팬도 작동 근거가 그 공기 중에 먼지, 레이저로 쏴서 먼지들 체크하고, 조명 설비는 이제 조도 센서가 태양빛의 강도를 측정하고, 이런 게 다 센서입니다. 계측 장비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저 물펌프 밑에 그 수조 센서에 또 센서가 있잖아요. 이게 다 계측 센서예요, 센서. 센서 통신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펌프는 이제 전기실이 방제 설비가 작동하려면은 배수 펌프 이제 물 분무를 터뜨려야 되잖아요, 불이 나면은. 그럼 이제 펌프실에 몇 톤의 10톤 이상의 펌프가 물탱크가 있는데 그 안에 펌프가 계속 지하에서, 이게 여기는 산속에 대부분 터널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수를 퍼서 물탱크에 보관을 해놔요. 왜냐하면 화재 났을 때 한 방에 터뜨려야 되니까. 한 방에 터뜨리려면 수돗물로 안 되겠죠. 그래서 펌프에 물탱크에 넣어놓고 펌프로 한 방에 쏟아붓는데, 그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타 부대 시설, 뭐 이제 뭐 피난 연락경이라든지 도보 점검도 뭐 많죠. 자, 이거는 월간 점검, 분기 점검, 주간 점검의 점검표예요. 이거는 이제 각 터널별로 자기 그 표에 맞게 만드는데, 이 표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이제 자, 표에 맞게, 왜냐면 여 위에다가 또 사인지, 뭐 과장, 소장, 뭐 점검자, 뭐 사인이,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표를 만들어서 쓰라 그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다 점검표고 어느 정도 다 봤어요. 여기 밑에까지는 어 이거 비상발전기 가동 지침, 이것도 다 점검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발전기보다 다른 내용이고, 소비 전력 파악, 이거는 매일매일 검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검침을 한전에서 디지털 계량기를 검침하지만은 또 과업자가 점검을 하는 이유가, 검침을 하면서 이상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걸 봐야 되잖아. 그것도 뭐 그래야 뭐 검침하면서도 이상을 찾을 수 있죠. 펌프 시설도 마찬가지고, 야, 수조에 물이 안 차. 그런 걸 봐야 되겠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은 꺼지는 시간, 켜진 시간, 어, 뭐죠? 동결기, 하절기, 그게 자동으로 되는 데도 있는데, 타임으로 분기별로 또 바꿔줘야 되는 데도 있어요. 조드 센서랑 GPS를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데는 타이머를 바꿔줘야 된다. 터널 등기구 전기 설비 점검. 이게 이제 그거예요. 조명 설비가 조도 센서 위에 먼지가 쌓이거나, 그죠? 그런 걸 다 검사를 해서 등기구를 점검을 해야 된다. 조도 값이 안 나와요. 먼지가 쌓이면은. 그러면 조도를 통해서 등이 자동으로 켜질 거지가 안 하겠죠. 열화상 측정기 고소작업차 전문 장비 연 1회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고소작업차가 없으면은 등기구의 트레이가 다 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기 접속을 하는데 그게 전선이 전기실에서 쭉 가다가 중간중간에 클립으로 분기 접속을 해서 각 등으로 선이 나오는데 그 접속점이 열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열화상으로 계속 찍어야 된다. 1년에 한 번. 고소작업차를 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타죠. 업체들이 타는데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안 올라가 봤다. 무정전 전원 설비. 이제 UPS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배터리가 발전기가 없는 단터널, 조금 짧은 터널은 이 배터리로 조명을 켤 수도 있고, 또 전기실 안에서는 ACB나 이제 이게 트립이 되면은 이 장비를 또 수동으로 켜주고 이럴 수 없고 전기로 또 켜줘야 되는 그게 110V가 있어야지 각종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PS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배터리가 DC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부장이나 이런 걸 측정하면서 이게 불균등 충전이 되면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교체를 할 시기가 왔는지를 봐야 된다. 이 내부장 값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배터리마다 달라요. 이게 이제 어, 교체 검토 이게 정확하지 않아. 배터리 회사마다 달라 이건. 그 배터리 형식마다 달라요. 배터리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터리 종류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이렇게 딱 정해질 수는 없어요. 이거를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 제조사 스펙을 따라야 됩니다. 요거대로 하면 안 돼요. 보험 가업 지서 명시한 내용 위에 유지 관성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라 이거의 발주자 지시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지시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부장값 측정 관련 기준은 별도 마련 시까지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필요시 유관기관 도로공사, 철도공사 사례 존중하여 준하여 검사한다. 이제 도로공사가 경험이 많고 철도공사도 경험이 많아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 공정 여기까지 봤네요. 뒤로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3번까지 보면 되거든요. 예전 공정표랑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죠. 공정표 이렇게 가는 거 그 쭉쭉쭉쭉쭉 한칸씩 이게 되게 보기 좋잖아. 언제까지 끝난다. 그거예요. 설계서 위치랑 이게 별도 서식이 있는데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다 봤고 오늘 우리가 본 거는 어떤 터널이 과업을 시작하기 용역 과업을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통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과업을 받았고 회사는 어떤 과업을 시행해야 되고 우리 근로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의무가 어떤 건지 알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 내용은 국가가 공포한 내용이야 공개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터널에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지를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을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영상 1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